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오늘 또 한 분 새롭게 모셨습니다. 네. 제4의 멤버, 포스맨. 네, 성비가 맞아서 전 오늘 굉장히 네. 심리적으로 안심이 됩니다. 저는 그에 비해서 게스트가 올 때마다 불안하죠, 늘. 네. 원래 그 박힌 돌이었는데 모셔왔더니 이제 그 제자리가 이렇게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투표할 때도 봤지만은 제가 거의 랭킹 3위쯤 되는 것 같아서 한 분 또 오실 때마다 제작진이 무슨 속셈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컨셉 이제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요? 왜 다들 이게 컨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제가 그래서 보기엔, 그때 김 작가가 게스트 왔을 때 네. 본인이 불안하니까 자꾸 나를 날려보내고 내 자리에 김 작가를 자꾸 올려보내려고 아니요. 그때. 네. 본인 불안한 거 맞아요. 이분만 모르시는 거고. 브릿지경제 문화부의 조은별 기자입니다. 저는 뭐 대중문화를 한 10년 정도 이제 취재를 했고요. 주로 방송을 이제 취재를 했었습니다. 프로듀서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가. 네. 이게 프로듀서 보면 방송국 예능국 얘기, 거기에 뭐 아이돌 가수도 나오고 여러 이제 연예계, 예능계 속살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음악 기자를 꽤 했지만 예능 쪽, 방송국 내부를 깊이 알지는 못해요. 조은별 기자가 워낙 그쪽에 오래 뭐 노컷뉴스, 브릿지경제까지 해서 한 10년 동안 취재를 열심히 하고 베테랑 기자여서 우리가 실제와 이제 드라마 속에 나온 것과 네. 좀 검증을 해보자. 우리가 검증단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검증 당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 되게 무서운 자리네요. 거침없이 네. 실제와 다르다. 뭐 아니면 저 뒷얘기 이런 거 거침없이 좀 해주세요. 네. 그 오늘 독한 멘트 해주시러 나오신 거고요. 예. 제가 네. 아까 잠깐 얘기 나눴는데 네. 이제 막말하면 삐 소리 이렇게 처리해 주신다고 하셔서 네. 되게 마음 놓고 네. 하고 그럴까요?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마음 놓고 쏘세요. 이렇게 네, 자른다고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아닌가? 그리고 이게 인터넷 방송이어서 네. 뭐 방심이 뭐 이런데 불려가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방심이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요. 있는 줄은 알까? 네. 아니 그 나준모 PD처럼 네. 이렇게 양보 입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방심위에서 이 대상이 아니니까 이게. 아니, 네. 가셔도 이분이 가시는 게 아니라 저쪽에 이제 제작진들이 드라마 중에 그동안 좀 방송국을 다룬 드라마가 좀 몇몇 있었잖아요. 지금 마침 이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손민수 PD가 이제 노희경 작가랑 같이 작업한 뭐 그들이 사는 세상도 있었고 또 뭐 온에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 드라마에서도 멜로가 중심이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방송국 사람들의 고뇌를 그 러브라인 안에 잘 녹여냈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프로듀서는 초반부터 약간 기존의 방송국 드라마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톤 자체가 확실히. 처음에 약간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도 많이 도입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다큐멘터리 3일의 인터뷰 뭐 3일. 이런 것도 도입한다든지 실제 배우들의 왠지 진짜일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막 이제 막 오버랩 시키고 초반부터 예능국의 그 되게 없어 보이는 사정 프로그램이 폐지돼야 되고 방통위에 불려가야 되고 뭐 그 과정을 메인 PD가 맨 마지막에 알고 뭐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질하고 이렇게 없어 보이고 주먹국으로 돌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KBS 이름을 거니까 훨씬 더 거부감은 적어지고 이제 실감이 더 늘어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제일 재밌는 대사가 이거잖아요. 나영석이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네. CJ로 떠난 나영석을 그리워하는 이런 모습까지. 때마침 이 프로그램이 또 그 나영석 PD의 연출작인 삼시세끼랑 정면 대결을 하잖아요. 방영 시간대가. 아니 사실 실명하면은 거기는 이제 뭐 나영석 PD도 나오지만은 김태호 PD가 나오잖아요. 그 1박 2일 아무것도 세게 만드시는 우리 박혁건 씨, 김태호 씨로 나오시는데 이제 예능 CP들 중에서는 CP급이 되면은 뭐 버라이어티도 하고 이제 음악 프로그램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겪기 때문에 어쨌든 가요 매니저들은 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기 딸 사진을 들이대면서 우리의 아이돌로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을 보면서 종합평산 채널로 가신 모 CP님도 좀 떠오르고 네. 아, 그래요? 여러 가지 CP들의 모습을 녹인 게 그 박혁건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태호로 한 거는 뭔가 이게 제작진의 이런 의중이 좀 숨어 있지 않을까. 근데 정작 김태호 PD는 보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MBC 진짜요? 무한도전. 제가 물어봤어요. 가서 뭐 어떻게 보셨냐 했더니 가타부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KBS 내에서는 나름 고무돼 있을 것 같아요. 시청률도 꽤 잘 나오고
심지어 약간 편성, 박탈감을 시각도 느낀다는 소문이 있어요. 박탈감을 느낀다고? 네. 왜? 또- 이게 실제로 러브라인을 하면은 차태현 씨가 떠나간 나영석 PD, 타계진 씨가 서수민 PD, 김수현이 유호진 PD 해가지고 유호진 PD와 서수민 PD의 러브라인이 아닌가. 그래서 아니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뭐 내부적인 말들이 네. 많더라고요. 야, 이게 예전에도 펀치를 이제 우리가 할 때, 네. 이제 당시에 법조 기자를 오래 했던 김원철 기자한테 김래원 같은 그런 검사가 있느냐. 드라마에 나오듯이 대검찰청이나 네. 중앙지검이나 이런 데 와 있는 분들은 좀 덜한 편이 많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절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네티즌이 프로듀서의 러브라인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려주마 그러면서 그 PD의 실존 모델이라고 추정되는 네. 그 사진을 같이 네. 배우들이랑 이렇게 나란히 예, 매치를 그렇죠. 시켜놨는데 예, 뭐 신디는 수지로 이제 매치가 되어 정말. 있더라고요. 신지랑 수지랑.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매치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밑에 리플에 야 현자 타임 온다라고 정말 그 판타지에 푹 네. 젖어있다가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판타지가 필요합니다 확실히. 네. 네. 실제로 연예인들이랑 PD들이랑 정말 많이 사귀더라고요. 그런가요? 아, 저도 그렇습니까? 이거 취재를 위해서 이제 KBS PD, 아는 PD 전화를 했더니 안 물어봤는데 아, 저도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사실은 얼마 전까지 무슨 연예인가 이러면서 점점점 이러면서 자기가 술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네. 자랑인가요? 네, 자랑하고 싶으셨나 봐요. 매력 발산? 혼자 네. 연애? 근데 헤어졌고 지금은. 네, 헤어진 상태라고는 네.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할리우드에서는 이제 배우와 감독이 결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영화 감독과 배우, 드라마 감독과 배우는 눈이 맞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능극보다 훨씬 더 많은데 예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잠깐 사귀어도 굉장히 짧게 가고 결혼으로 이어진 사례는 이제까지는 이제 신동엽, 선혜영 커플이 유일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왜 그런가 아직까지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네, 진짜 왜 그럴까요? 드라마는 뭔가 이렇게 반사판이라도 다른 거 쓰고 좀 뭔가 더 이렇게 뭐 러브라인을 조금 더 뽀샤시하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가능한데 예능은 계속 물벼락을 맞춰야 되고 망가져야 되고. 이에 김을 키우고 까다로워 까다리를 매겨야 되니까 뭐 그렇다고 이제 나 좀 빼줘 이렇게 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겠네요. 드라마는 뭔가 이렇게 감성의 영역인데 예능은 좀 주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장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여자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우리끼리는 정말 연애하면 안 된다고. 배우들은 연애하다 헤어지고 나서 드라마에서 만나면 아련하게 바라볼 수 있지만은 우린 연애하고 나서 헤어지면은 이에 김을 끼고 만나야 된다고. 예. 그런 고충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근데 그렇군요. 보면은 뭐 드라마 감독들 보면은 그 옛날 이제 원미경 씨 같은 경우는 촬영 감독님이랑 결혼했고 이매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MBC 드라마 국장님이랑 결혼을 예, 했고 배우들은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매진 씨가 그 오로라 공주라는 드라마에서 거울 보고 죽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남편이 CP였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국장님 찾아가서 네. 그 장면 잘 보셨냐 물어봤더니 국장님이 자리를 회피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말자고. 국장님도 답답하셨겠어요. 역시 임성환 작가는 대단해. 국장의 어떤 의중과는 전혀 관계없이. 팬입니다. 근데 안 그래도 프로듀서 보면서 임성환 작가가 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압구정 백야가 네. 종편 예능국을 배경으로 한 네, 그런 네. 드라마였거든요. 네. 실제로 그 예능국을 정말 막장처럼 그 본인의 이렇게 막장의 세계와 이렇게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것도 나름대로 임성환 작가의 작품 자체가 한편의 예능이잖아요. 그렇게 코미디를 바라볼 수 저는 있어서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게 네. 이상한 작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장르를 네. 창조하신 분이죠. 실제로 이제 예능 PD와 이 연예인이 출연자가 그 사귀는 경우도 꽤 있군요. 진짜. 예능 PD랑 출연자는 이제 암암리에 사귀지만은 예능 PD랑 예능 PD는 대놓고 사귀죠. 아, 예능 그게 PD와 좀 예능 다른 PD, 거죠. PD끼리. 네. 그렇죠. 그래서 뭐 KBS 같은 경우도 한 3커플 정도 있고 이제 MB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JTBC가 성채경 PD랑 우리 결혼했었던 황교진 PD 있었고 그다음에 진짜 사나이는 김민종 PD, 그다음에 정윤정 PD 이렇게 거긴 또 연상 연하가 아니구나. 정윤정 PD가 선배인데 이렇게 후배를 그렇게 한 케이스고. 그렇게 한? 그러니까 뭐 잡아뜨렸나? 뭘 그렇게. 아니, 그런 표현을 쓰지 마세요. 쌈마이 같잖아요. 쌈마이야 쌈마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다 이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거 지금까지 이게 왜 여기 있나 했더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품이네요. 이게 나름 야심차게 준비한. 저희 제작진은 정말 우리 프로그램의 컨셉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냐면요. 느낌이 좀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가요? 아니, 이거 예능이죠, 이거. 우리가 분명히 저 KBS라는 로고를 더 잘 붙일 수 있었는데 아, 여기 로고도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작진이 충분히 더 잘 붙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네. 우리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컨셉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살짝 휘었네요. 얘가 이렇게. 지금 이 드라마가 뭐 거의 중반부에 다다른 시점에서 시청자들의 사실 모든 관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러브라인의 향방에 쏠려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현재까지는 그 서로 화살표가 다 일방향이지 않습니까? 신디는 백승찬을 향해 있고 백승찬은 타계진을 향해 있고 타계진은 라준모를 향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라준모 PD가 신디를 좋아해야지 이게 딱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왠지 막 원조의 느낌이 나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아니 근데 12부작이라서 네. 그랬을 거예요. 온에어에서는 실제로 그 4명의 주인공이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네. 사각 러브라인이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초반에 그 라준모 PD가 그 신디의 매니저에게 김밥 같은 걸 사주는데 그걸 결국 신디가 먹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라준모 PD랑 신디가 이어지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뭐 좀 복잡한가 보더라고요. 네. 아마 이번 주에 이제 방송에 나갈 텐데 그 라준모 PD랑 변 대표랑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사실 변 대표가 키웠던 옛 가수 때문에 옛 가수와 라준모 PD와의 그런 어떤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러브라인일지 아니면 단지 이제 PD와 가수와의 어떤 관계인데 뭔가 변 대표의 어떤 악행에 의해서 그 가수가 희생돼가지고 이제 사이가 나쁜 건지 그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만약에 그 얘기가 만약에 러브라인이 좀 끼어 있다면 백수천과 신디의 관계의 하나의 거울처럼 기능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제 느낌은 확실히 이제 그 공효진과 차태현 씨는 둘이 왠지 잘 될 것 같고. 이제. 그렇습니까? 저는 네. 그 모든 커플들이 약간 열린 결말로 끝나지 않을까. 아, 그래요? 그게 지금 러브라인 싸움에 과열된 상태에서 가장 욕을 털어나오는 저는 공효진 씨랑 차태현 씨랑 결혼해서 네. 그 부케를 아이유 씨가 받을 것 같아요. 아유, 굉장히 네. 많이 나가셨네요. 아이유 씨가 과연 받고. 그럴까요? 예.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백승찬이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끝이 네. 나네요. 둘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열린 결말로. 왜냐하면 이게 4회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작가가 이거 정리를 해야 맞습니다.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러브라인 같은 그런 걸로 너무 과열됐다 싶으시면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짤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그 실존 인물로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러브라인 다 부질없다. 나영석과 서수민이 뭐 어떻든 저떻든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네. 이렇게 마음을 좀 비우시면서 사실 드라마에서 이제 아이유가 이제 신디. 예. 네. 정말 아이유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사실 저는 그 넷 중에 아이유 연기가 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드라마 초반에는 워낙 여태까지 드라마에서 톱스타 역할을 한 배우들이 많았잖아요. 바로 그 전에 천송이의 전지현이 있었고 뭐 오승하 역을 했던 김하늘 씨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톱스타 캐릭터에 비교해서 좀 많이 비교를 당하면서 사실 연기력 논란의 중심에 섰던 거는 아이유였거든요. 혼자서 그 독박을 다 뒤집어 쓰고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이제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그 4명의 캐릭터 중에서 가장 어색했던 연기자가 아이유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초반에 이제 너무 세 보이고 이제 PD랑 이제 PD를 견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느라 과도하게 힘을 준 게 아니었나. 왜냐하면 아이유가 아이돌 같은 그런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기가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최고다 이순신이나 이런 거 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기를 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오히려 뭐 대스타들에 눌려가지고 좀 어색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러브라인에 빠졌을 때 이렇게 뭐 소녀 같은 모습을 할 때는 얘가 아이유가 이런 소녀 같은 모습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센 역할, 뭐 변 대표랑 대립하고 그런 대립하는 역할은 얘가 좀 아직까지는 소화하기 힘든 캐릭터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우리가 응사 얘기할 때도 고아라 씨도 약간 비슷하게 여기서 또 마침 절친으로 카메오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고아라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극 초반에 굉장한 사투리 뭐 망가지는 역할로 연기 변신을 하면서 좀 너무 오버한다 이런 논란에 시달렸었는데 그 쓰레기를 짝사랑하는 뭔가 이렇게 러브라인의 감정이 진행되면서부터 이제 연기가 호평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배우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런 감정 연기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4명 중에 제일 어색했던 건 공효진 씨였거든요. 초반에는 그 신입들 앞에서 괜히 센 척하고 그 언성 높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분이 사실 최고의 사랑 같은 거에서 이렇게 좀 주눅 들어있는 이런 연기를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누군가한테 이렇게 뭔가 큰 소리를 내거나 이런 연기를 할 때 그게 되게 톤이 어색하게 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타겟인 캐릭터도 약간 신디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뭐 거기 실제로 드라마에서도 뭐 기가 세다 이런 표현이 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날 때부터의 성격이 아니라 본인이 그 예능국에서 정말 여성으로서 부딪히면서 생존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그런 도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섭거나 되게 쌈딱같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되게 짜증나는 캐릭터로밖에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뭐가 무섭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되게 우습지도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게 무서우면 안 되지. 실제로 그 상황에서 그거를 무섭게 느끼지가 않잖아요, 사실. 아니, 신디는 전혀 위협으로 느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낙차가 있어야지 사실 그 코미디인 건데 그러니까 보면서 그냥 되게 어색하다는 느낌만 계속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자기 연기의 100을 보여준 게 차태현과 그 공효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효진 씨가 안 무서운 건 있어요. 실제로 PD들한테 물어봐도 약간 도끼가 빠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공효진 씨의 연기 스타일 자체가 뭔가 대본을 달달달달 외우고 대본에 나온 것처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즉각 즉석 그때 당시 분위기에 맞춰서 그 애드립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어떤 빈 구멍을 자기의 그 즉석 연기로 메운 게 아닐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차태현 씨도 마찬가지고 두 분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100을 보여준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미스 홍당무 같은 그런 지지람이 좀 있어야 예, 되는데 맞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지 않았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배우는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은 배우인데 좀 여기서 또 너무 또 지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의 김수현이 무려 짝사랑을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좀 최소한의 존엄은 지켜줘야죠 우리가. 아니면은 음모론 아닐까. 이게 서수민 CP가 모델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괜찮네요. 네, 제작진의 어떤 음모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었을까. 네. 네, 이번 주 협찬도서입니다. 이번 주 협찬도서는 소설가 공지영 씨의 책 딸에게 주는 레시피입니다. 한겨레 20일에 연재한 글을 모아서 책으로 냈는데요. 27가지 초간단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면서 딸에게 삶에 대한 따뜻한 충고와 솔직한 응원을 보내는 책입니다. 딸에게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라고 이제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내라고 다독여주면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남과 그 사랑을 나누라고 조언을 해주는데요. 그러기 위해 또 수많은 실패와 시련을 꿋꿋하게 잘 이겨내면서 살아야 된다고 격려를 보내네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저희가 추첨해서 공지영 작가의 책 딸에게 주는 레시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야, 이 책대로 하면은 딸이 이런 음식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저기 따님이 아직까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았나요? 아니, 유치원 다니는데 가끔 유치원에서 뭘 만들어 오긴 합니다. 뭐 이상한 케이크라든지 쿠키 같은 걸 만들어 오긴 해요. 네. 그러니까 아직 네. 그 아빠가 딸에게 간식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래야 되는 나이 아닌가요? 네. 네. 하여튼 이 책을 읽히면 딸이 술 마신 다음 날은 두부탕을 만들어 오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한겨레 21에 연재됐을 때 굉장히 인기 기사였던 것 같아요. 이런 목적으로 책을 바라시는 분들 말고요. 정말 좋은 리플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여러 등장인물들 얘기하다가 제일 왕건인 김수현 씨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왕건이라고 네. 표현하죠. 왕건이. 네. 진짜 싼마이 같아. 아니, 김수현 씨 근데 이게 약간 나 김수현 씨한테 항의할 게 있어. 김수현 씨가 저한테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제가 그 음원 출시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순간. 이걸 지금 날 죽이려고 본인이 지금 이 순간을 불러서 본인이 음원 출시하려고 그래, 지금. 그래서 그거는요. 누가 누구를 죽이라고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무덤을 파신 거고요. 아니 오늘 프로듀서 네. 카메오 출연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까 단독이라고 기사 네. 나온 것도 제가 정말요? 살짝 제가 본것 오늘 같은데. 사실 카메오 출연하고 왔습니다. 이거 원래 비밀이어서 말하면 안 되는데 방송 나갈 때까지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이제 라디오 녹음 때문에 이제 KBS에 항상 가거든요. 딱 갔더니 엘리베이터 앞이 막혀 있어요. 딱 보니까 김수현 씨와 공효진 씨가 같이 뭔가 얘기하는 대화씬을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 이길래 저는 못 지나가나요? 그러면 저 돌아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지나가세요. 딱 하더라고요. 갔죠. 그럼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갖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와서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저기서 뭔가 막 연기를 하고 있었어. 지나가는 행인으로 카메라
카메오 출연한 거죠. 뒷배경에 이렇게 싹 있으시죠. 네. 아니 근데 김수현 씨랑은 웬만하면 같이 안 있는 게 좋은 게 김수현 씨가 얼굴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여배우들이 같이 이렇게 카메라 같이 잡히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보면서 아, 공효진 씨, 아이유 씨는 그래도 얼굴이 좀 작구나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별그대 할 때 그 투샷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했대요. 실제로 잡히면은 전지현 씨가 조금 큰 게 실제로 얼마나 작으면 그게 극중 에피소드로까지 나왔겠어요. 사진 찍는 매너 이런 걸로. 그래서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앞으로 튀어나와서 사진 찍어가지고 참 귀여웠어요. 아, 또 근데 이제 제 주변에는 너무 얼굴이 작아 보인다라는 이제 좀 지적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초반에 활동할 때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작으니까 남자의 느낌이 안 들고 이게 여배우들과 남배우들 간의 케미스트리가 중요한데 이게 벌써 비율이 안 그게 맞아버리면 어느 시점에서 뭘 기점으로 좀 바뀌셨나요, 그러면? 아니 지금도 별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저는 김수현 같은 경우에는 남자고 뭐 여배우들과의 뭐 케미스트리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 배우 자체가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그냥 연기를 보는 재미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김수현 씨에 대한 네.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대륙의 팬분들이 네. 되게 무서워요. 자기 네. 오빠가 네. 나온 거 다 찾아보고 말을 잘못하면은 자객을 보낸다는 소문이 있어요. 자객이요? 저 다시 좀. 아니, 근데 저희 프로그램을 누가 굳이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대륙 팬분들은 아직 프로듀서 중국 방송 안 됐는데 알아서 다 번역해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명한 거고 저희는 예, 그렇지는 않겠죠.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아, 근데 저희가 이미 별그대 특집을 한번 할 때 그때 김수현 씨 정말 칭찬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그 프로듀서 친구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 평료가 네. 중국어로 약간 네. 욕 같았어요. 이 평료. 네. 네. 아, 이 배우가 네. 별에서 온 그대에서도 쉽지 않은 외계인 캐릭터를 잘 소화를 해냈는데 그거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여기에서. 게다가 뭐 전에 어떤 캐릭터도 아니었어요. 별로 그렇게 개성적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연기로 커버를 하더라고요. 이 캐릭터의 매력은 저는 전적으로 120% 이상 김수현의 힘이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김수현 씨가 그렇게 뭐 배우로서 너무 남성미 넘치는 외모다, 뭐 기부민처럼 잘생겼거나 현빈같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외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아니. 방송인가요? 지금 중국의 어떤 팬들이. 편집해 주시면 시야를 좀 존중해 주시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김수현 씨가 그 아이유 씨 머리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를 가리는 그 장면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심쿵하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남자 배우의 연기력이고 이 남자 배우의 능력이구나. 거기서 아, 저 배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카메라 밖으로 이제 안방이나 저한테까지 딱 전달이 되더라고요. 포인트가 좀 다르군요. 저는 그런 장면보다는 저는 김수현 씨가 연기를 잘하는구나. 이게 특유의 말투 있잖아요. 아니 그게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조곤조곤한 듯하면서 어눌하고 이런 특유의 백승찬 PD의 한테 때려주고 싶어요. 어리바리한 그게 이게 아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술 취했을 때 연기. 술 취했을 때 갑자기 눈을 쌍꺼풀 만듭니다. 갑자기 이래갖고 이게 진짜 굳이 흉내는 내지 마시고요. 이런 연기가 저런 디테일한 연기 술 취해갖고 저런 표정이 되는 거. 야 연기 잘하는구나 김수현. 왜 초반에 의자에 앉으려다가 이제 넘어지는 장면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과장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재밌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특히나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그 옛날 코미디들을 보면서 연구 없다와 이제 그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를 이렇게 따라하는 어떤 그 부분에서 그 두성과 탁성을 논하는 네. 그 부분에서 네. 정말 이거는 배우가 어떤 자기를 모두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면은 할 수 없는 연기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 지점에서 이 배우가 또 한 번 이제 자기 스스로를 뛰어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김수현 씨가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는 제작 발표회 때 사실 뭐 제작 발표라는 게 촬영 중간에 하니까 제정신인 배우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다른 배우들은 어쨌든 이게 공식 석상에 나오고 카메라가 있고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를 포장을 하는데 김수현 씨는 그냥 백승찬 그 자체였어요. 사실 그 순간에 좀 짜증까지 났어요. 왜냐면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포인트를 알아듣지 못하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라운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바로 공효진 씨 옆에 앉았어요. 공효진 씨 그 바로 옆에 김수현 씨였는데 질문을 하는데 김수현 씨가 대답을 너무 못하니까 나중에는 공효진 씨가 짜증을 내면서 야 너 이거 몰라?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이 사람은 그냥 백승찬의 빙의가 돼 있었구나.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김수현 씨 연기하는 방식이 정말 그 사람이 되는 듯한 약간 메소드 메소드 연기 연기. 이런
걸로 하는 예, 거군요. 거기에 확실히 가깝고요. 굉장히 정교한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효진 씨 연기 스타일은 그러니까 그 즉석에서 약간 애드립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확실히 공효진 연기의 그 자연스러운 장점이라면 김수현 같은 경우는 물론 굉장히 연기가 자연스럽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을 하는 영리한 연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김수현이 스타로 팍 뜬 게 해를 품은 달에서 떴는데 그때만 해도 약간 이 친구가 나이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런 성숙도에 비해서 너무나 좀 노숙한 연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무섭게 발전을 하더라고요. 별에서 온 그대에서도 이 배우는 얼굴 근육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입학료가. 네. 네. 특히 이제 별에서 온 그대는 본인의 신분을 감춰야 되는 그런 비밀이 많은 역할이기 때문에 거의 무표정한 얼굴로 연기를 하는데 순전히 그 대사 톤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코미디와 스릴러와 멜로를 진짜 자유자재로 넘나들어요. 근데 사실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제일 빛을 발하는 게 전 드리마인 것 같아요. 그 농약 같은 가시나 네. 했던 거. 네. 아직도 그 장면이 제일 잘 이렇게 많이 떠오르고 이 김수현 연기의 어떤 원형이 거기에 네, 그 들어있어요. 멜로에 특화된 게 그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때 당시만 해도 참 어떻게 잘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대스타가 돼서 그때 참 수지랑 참 잘 어울렸는데. 네, 먼발치에서 이제 뵈야 되는 그런 스타가 돼서 좀 아쉽기도 해요. 좀 저만의 배우로 저는 좀 감춰두고 싶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우리가 근데 보통 나만의 배우로 이렇게 그 감춰둬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4천만 정도는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프로듀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제일 처음 떠올렸던 건 이제 미국 MBC의 유명 그 시트콤이었던 서티락이었거든요. 네네, 많이들 비교하시죠. 예, 예. 그것도 이제 실제로 뭐 SNL에서 메인 작가로 일했던 티나 페이가 이제 작가이자 주연을 하고 실제 MBC를 배경으로 만드는 건데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한 프로그램 제작진 안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더 그랬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그 안에서 다양한 인물 군상들 뭐 작가라거나 막내 PD라거나 뭐 출연진들이라거나 뭐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애환 같은 걸 더 잘 그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러브라인으로도 묶여있고 연적으로도 묶여있고 다른 프로그램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분산되는 게 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 해외 드라마의 예만 보지 않고 그냥 표민스피드 전작 그들이 사는 세상만 딱 보더라도 거기서는 드라마 PD가 그렇죠. 뭐 장소 섭외를 잘못해서 헬기 뜨는 시간에 드라마 촬영 시간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차량 접고 막 가고 뭐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게 너무 이제 적나라하게 다 보여줬는데 그래서 시청률이 안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 건지 그러니까 너무 PD가 이렇게 러브라인에 집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타사 예능국에서도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프로듀서를 보고 이런 게 있었다 저런 게 있었다 얘기하고 우리 회사에도 이런 전설적인 예능 PD들이 있었는데 이런 에피소드 좀 녹여줬으면 좋겠다. 뭐 실제로 MBC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 예능 촬영하러 갔다가 남의 선산 파헤쳐가지고는 그거 막 물어주고 그다음에 뭐 어떤 대기업 재벌 회장님 별장을 그 별장 관리하시는 분한테 쓱싹쓱싹 뒤로 해서 빌렸다가 그 대기업 회장님이 실제로 컴플레인 걸 갖고 이렇게 무마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정말 무용담들 드라마로 해도 될 만한 무용담들이 많은데 너무 그런 게 이제 싹 묻히고 그러게요. 네. 기껏해야 응용한다는 게 그런 뭐 과자 사오기 테스트 뭐 그쵸. 이런 거로다. 그 하니까. 과자 사오기도 사실은 작가들이 하는 거지 PD들은 이제 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PD들은 이제 뭐 듣도 보도 못했다. 근데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무한도전의 이현주 작가가 그 얼마 전에 박명수의 라디오쇼 나와서 나는 이제 막내 작가들한테 구성력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돈 주고 과자 사오라 그런다. 그래서 뭐 목마르게 무슨 포카칩 이런 것만 사오면 얘는 구성 능력이 없는 애. 뭐 소세지도 사오고 껌도 사오고 음료수도 사와야지 구성 능력이 있는 애.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은 거기서는 이제 그 프로듀서에서는 그런 뭐 PD들의 구체적인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 보여주지도 않고 실제로 막내 PD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방송국 다니면서 막내 PD님들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다 편집실에 박혀갖고 눈이 토끼 눈이 돼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삶을 살기 때문에 거의 뭐 막판에 이제 편집할 때는 뭐 머리도 안 감고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조소영 PD도 잉여사랑 편집할 때 굉장히 좀 머리도 안 감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김수현 같은 깨끗하게 머리 감고 옷 어떻게 매일 갈아입고 이런 PD 저 본 적이 없어서. 그 권성민 PD님이 이제 그 유배 시절에 그렸던 만화 보면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편집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편집해라라고 입력하면은 알아서 해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지나가던 선배 PD가 그런 기계가 왜 없냐면은 네가 그 기계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지금 너무 러브라인에만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예능 PD 뭐 그 막내 PD로서 어떤 방송가의 미생들 얘기를 보여주겠다는 기획 구도는 이미 이제 안드로메다로 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그 방송판 미생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그 의도가 좀 되게 구현되기가 어려웠던 게 이게 예능국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맡은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팀이라는 어떤 유대감 그 안에서 이제 일관된 서사가 쭉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는 일단 뭐 타겟이는 뮤벤 PD고 뭐 1박 2일 팀에서 백세상과 라즈모가 뭐 같이 일을 하긴 하지만 뭐 결국에는 어떤 연적 관계 이런 식으로만 묘사가 되고 그러니까 인물들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어떤 중심 서사를 향해서 이렇게 밀집될 만한 그래서 밀도를 높일 만한 구성 자체가 좀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카메오들을 열심히 활용을 해서 에피소드들을 뽑아내기는 하는데 그 에피소드들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의 밀도를 높이지가 않고 오히려 드라마를 더 산만하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제가 오늘 출연한 것도 제가 카메오로 출연함으로써 김수현에 대한 시선이 저한테로 분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아마 제 출연료 생각에 얼마 줬어요? 출연료를 받지 못했고요. 일단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서로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분명히 다른 얘기를 하려고 치고 나왔는데 이 드라마가 굉장히 예외적으로 12회잖아요. 12회면 정말 짧게 편성 자체도 짧게 한 데다가 또 굉장히 좀 시청률도 좋게 나오고 인기도 높아가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보통 연장을 하는데 연장한다는 얘기도 아직 없죠. 우리 한류스타 김수현 씨 스케줄 때문에 네. 도저히 스케줄이 안 나와서 그것 때문에 할 못하는 수가 거구나. 없네요. 네. 대체적으로 이쯤 되면 정말 한 번씩은 나와야 되는데 모든 배우 스케줄이 다 지금 잡히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시즌제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는데 뭐 백승 PD는 퇴사하지 않을까요? 백승 PD는 군대를 가야 됩니다. 지금 김수현 씨가. 그렇군요. 김수현 씨가 지금 87년생인가 그럴 텐데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즌 2는 없는 걸로. 벌써 그런 나이가 됐나요? 그렇죠. 지금 동갑이 뭐 박유천 씨, 뭐 이민호 씨 그래도 송중기가 왔으니까. 네. 네. 자꾸 엉뚱한 데로 얘기하고 엉뚱한 단역이 이제 갑자기, 중요한 얘기인데. 송중기 PD로 시즌 2 하면 다시 또 열심히 볼 의사가 너무 있습니다. 세지 말고 네. 다시 드라마 얘기 들어봅시다. 네. 자, 이제 뭐 사실 이 잉여사롱 이게 업로드 될 시점에는 거의 뭐 막바지죠, 그러면. 네. 이미 그렇죠. 뭐 우리가 한참 얘기한 이후에 얘기가 많이 진행됐을 것 같은데 일단 이후에 다른 뭐 시즌 2가 될지 아니면 뭐 이와 비슷한 다른 시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래 애초 의도에서 상당히 궁금했었던 방송국 내부의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뒷얘기들을 좀 더 집중해서 다루는 그런 뭐 드라마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이 됐든 그런 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이제 너무 크게 성공을 해야 반드시 시켜야 되는 그런 시간대가 아니라 조금 더 소소하게라도 그런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대를 살리는 게 굉장히 간절했던 KBS가 그렇다면 이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젊은 감각으로 이 시간대를 지켜갈 것인가. 또 이게 또 TVN이나 또 엠넷 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시간대라서 요소지 않을까. 후속작은 장동민 씨가 출연하는 나를 놀아봐로 결정이 그런가요? 된 상황입니다. 네. KBS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갑자기 시청률 확 떨어지겠네요. 네. 아마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곧 찾아뵙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오늘의 엔딩곡은 뭔가요? 네, 오늘 엔딩곡. 이 프로듀서를 보면요, OST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OST는 여기서 드라마를 위해서 만들고 녹음한 노래들 말고 기존의 노래들을 보통 한 에피소드당 한 곡 정도를 써요. 근데 그 곡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1회 때인가요? 뭐 짙은의 TV쇼도 들렸고, 그렇죠. 루시드 폴의 봄눈이라든지, 뭐 그땐 벚꽃 막 휘날리는 이 장면에서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커피 소년, 일단 그런 노래도 나오고 해서 그 노래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 중에 저는 짙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짙은의 TV쇼라는 곡을 특히 좋아했는데 이 곡이 많이 안 알려져서 안타까웠다.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딱 되살려줘서 굉장히 감사의 뜻을 표하는 의미에서 TV쇼를 다시 한번 엔딩곡을 준비했어요. 되게 다행이네요. 저는 또 이제 김수현 씨와 정면승부 한다고 네. 지금 이 순간 한번 가보려고 어떻게 하나 네. 되게 초조했는데. 네. 아니 저 엔딩곡을 이건 짙은으로 하고 다음에 한번 번외편으로 제가 출시한 지금 이 순간 음원과 김수현의 이제 지금 이 순간 음원 두 개를 나란히 교차 편집하는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왜 좋은 음원에다 지저분하게 섞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네. 조은배 기자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대신에 이렇게 센 말씀 다 해주시고. 편집된다 그랬어요. 그러게요. 최대한 보호해드려야 되는데 네. 저희 저희가 제작진이 잘 부각되도록 편집을 해드렸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진짜 한겨레 지금 1998년부터 독자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 또 야. 심지어. 저분이 모든 기억이 걸 안 기억을 못 하세요. 근데 저 오늘 뭐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 이제 서정민 선배가 혹시 출연 의사가 있냐 이랬고 스케줄 취소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잉여사롱 한번 좀 나가보고 싶었는데 저도 참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조은별 기자가 나와줘서 굉장히 잉여사롱이 더 풍부해지고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방송 3사마다 잘생긴 PD가 한 명씩은 있어요. 한 명씩 있어요? 네, 뭐 MBC 같은 경우에는 무한도전을 했던 무한도전 김태호 PD네요. 그 밑에 손창호 PD라고. 잠깐 메모 좀 할게요. 네, 무한도전에 가끔 나오셨던 네. 훈남 PD 있습니다. 네. 근데 스포츠소에서 야구 기자였었고 네. 이제 아, 야구 기자가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잘생겨서 제가 유심히 어. 봤어요. 동기로 들어갔었는데 KBS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고국진 PD라고 뭐 네. 뮤직뱅크 많이 하고 고국진 PD. 아이돌 좋아하는 PD 그리고 SBS 같은 경우는 이제 썸남 썸녀였던 정석진 PD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썸남 썸녀 PD 해가지고 세 분이 이렇게 좀 얼짱 스타, 얼짱 PD 이런 걸로 좀 명성을 떨쳤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김수현에 비해서는 하나씩 조건이 빠진다든가 뭐 외모가 빠진다든가 이렇게 하나씩은 좀 아쉬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김수현과 그래도 비견될 만한 PD들이 있군요. 야, 그래도 우리 한겨레에도 그런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김원철 기자라고. 한겨레 나름 얼짱 기자가. 네. 백승찬까지는 아니지만 백승찬의 한 어깨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아, 왜 그러세요? 우리 백종찬 PD님이 계시잖아요. 백승찬하고 이름 한 글자만 다른. 네, 백종찬. 네. 박종찬 아닌가요? 어머, 죄송합니다. 이 담당 PD 성도 지금 모르 다음 주부터 아니, 제가 너무 얻으시게 될 텐데요. 백승찬과의 공통점을 너무 찾다 보니까. 네. 네, 뭐, 갑자기 좋은 의도로 이해해 주실 거죠? 네. 갑자기 이제 김선영 평론가의 뭔가요 이게? 아, 네, 좋습니다. 야, 두 잔은 특별한 커피입니다. 오늘 하루만 백종찬 PD님으로 가시죠. 뭐야 두 잔이 특별하다고? 까나리가 있나 보네요. 진짜? 네. 아, 지금 꼭 이러셔야 돼요. 나는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혹시 조은별 기자님 거? 응? 저 괜찮아요. 다행이다. 미리 계산하고 주신 거 아니에요? 네, 맛있네요. 예. 까나리인가요? 그러게. 담당 PD 성 모른다고 이름을 까나리 제대로 했었어. 외우지 그랬어. 아, 진짜 너무하시다, 진짜. 아니 근데 나는 왜 바로 까나리 복수하러 액젓이야? 오나? 혹시 PD는 뒤끝이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바로 실천을 하시네요. 타가진이 얘기하잖아요. PD는 뒤끝 있어야 된다고. 어.